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우 전쟁이 시작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뭘 무기화한다는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유와 가스를 무기화한다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혔을 것 같습니다. 서방이 멀쩡하게 쓰던 러시아 에너지를 끊어놓고 모스크바가 에너지를 무기화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소위 무기화라면서 걸고 넘어진 사례는 무진장 많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텔레그램 채널 돈바스 제부슈카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틴 공포증은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과학팀은 남극의 보스톡 호수 아래 해저에서 오거니즘 46B라고 명명된 10m 길이의 거대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닷새 동안의 노력 끝에 이 문어를 포획했습니다. 이 문어는 1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150피트 거리에서 독을 이용해 사람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과학자팀이 이 문어를 포획해 러시아로 공수하자 서방에서는 푸틴이 문어를 무기화하려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당시 문어를 포획하느라 2명의 과학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문어를 무기화할 의도가 있다고 영국의 타블로이드 익스프레스는 정색을 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공포 영화를 연상케 하는 기사를 쓴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푸틴 공포증과 러시아포비아는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이 벨루가와 돌고래를 무기화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능이 좋은 벨루가와 돌고래를 훈련시켜 군용 정찰 동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예 틀린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동물들이 수중 드론만큼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무기화한다고 하기에는 상당 부분 과장된 얘기입니다. 2018년 1월 AP는 러시아가 껴안아 보고 싶은 귀여운 강아지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새 인사로 강아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리아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직후였는데 러시아가 군견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서방 세계의 시각에는 러시아가 비료도 무기화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러시아산을 쓰지 않겠다고 금수 조치를 취해놓고는 모스크바가 비료까지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2022년 겨울이 오기 전에는 혹독한 겨울이 공포스러웠는지 러시아가 겨울을 무기화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러시아가 Winter is Coming이란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하자 내심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기후를 무기화한다는 비난은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정 커미디언은 러시아가 기후를 조종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국들이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몰라 CIA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인해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2016년 영국의 BBC는 러시아와 시리아가 난민을 무기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리아 난민 위기는 서구가 조장한 겁니다. 컬렉티브 웨스트가 끊임없이 시리아 반군을 이용해 분란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2015년 영국 정크 미디어 데일리 메일은 러시아가 공포의 바퀴벌레 정찰 로봇을 개발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소형 로봇 개발은 웬만한 나라 과학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난리를 폈습니다. 뭐 그리 화들짝 놀랄만한 것은 아닙니다. 데일리 메일은 러시아군이 이 바퀴벌레 로봇을 정찰 임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2020년 5월 푸틴의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논문도 게재했습니다. 5월은 전승절 퍼레이드를 하는 달입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 승전의 역사를 오늘날에 계승해 강한 군대 신화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강한 군사력으로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는 논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CNN은 2018년 미국의 인종주의가 러시아의 오래된 비밀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인종주의는 좌파 민주당이 고하는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주의에 따른 것이지 러시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워크니스가 푸틴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크니스는 번역하자면 서구 사회에 만연한 깨시민주의입니다.
PC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날 서구 사회 병폐가 다 여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 1, 부모 2라 부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러시아는 이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풍조를 러시아에 전파하지 말라는 게 푸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언어까지 무기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연방 바깥의 러시아권에서 모국어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을 왜곡했습니다. 러시아포비아에 대항해 한 발언을 언어의 무기화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CNN은 2021년 4월 중공과 러시아가 미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있었던 QAnon 음모론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Anon 음모론은 미국에서 사생적인 정치 현상인데 여기에다 러시아를 끌어다 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커넥션설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자 QAnon까지 들먹거렸습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가 우주 개발에서 잘 나가자 우주를 무기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뭘 하든 다 무기화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러시아의 치킨 게임이 금융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 퇴출 같은 제재에 맞서 탈달러 공세를 취하자 이를 금융의 무기화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흐무트를 포기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야전삽을 무기화한다고 진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야전삽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는 로켓 발사기에 삽을 끼운 코믹한 사진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식 유머인데 천지분간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방 세계는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의 무기가 바닥났다고 줄기차게 떠들어왔지만 모두 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투아니아 군사정보국장 에글레기우스 파블라비치우스는 러시아의 무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오랜 냉전 기간 동안 수많은 양의 무기를 축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지금과 같은 강도로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중공, 북한 같은 나라의 지원 여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의 지원 없이 충분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제재가 러시아의 군 자금 조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의 마이단 폭동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었던 조지아의 소요 사태는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조지아 여당이 외국 대리인 등록 법안을 철회한 데다 구금된 시위대를 석방함으로써 김을 확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뚜빌리시에서는 시위 군중이 모이지 않았다고 이즈베스자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출신의 조지아 여성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시빌리의 자녀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마크롱의 미국 아시아 정책 보좌관을 지낸 아들은 현재 프랑스 외교관입니다. 또 딸은 미 백악관에 출입하는 프랑스 24 채널의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태생 조지아계인 주라비시빌리와 그 아들, 딸이 모두 외국의 이익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10일 베이징의 주선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숙적이었던 두 나라는 앞으로 2달 내에 대사관을 상호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시아 순위파의 맹주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는 국제외교의 지각 변동입니다. 또 이를 중공이 주선했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두 나라가 화해하면 미국으로서는 중동에서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우군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이익에 따른 합종연행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때 우리 한국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무슨 러시아에 대고 멸공을 외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러시아 채널1의 발세 이그라 빅게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도, 중공 관계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이 인도로 하여금 중공과 싸우도록 사주하고 있는데 인도도 그런 서방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인도, 중공 두 나라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또 인도와 중공이 더 소통할수록 두 강대국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인도와 중공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를 화해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